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배신당입니다. 선생님 이거 직석이죠? 예. 하반기에 운이 좋은 나이 몇 개 알려주시면. 40세 갑자생 쥐띠, 그리고 47세 정사생 뱀띠. 이거는 좋다고 상반기 좋다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56세 원숭이 무신생이신 분. 네네네, 무신생 원숭이띠. 왠지 이 갑자생이신 분은 상반기 때 좀 안 지금 좀 힘들 것 같아. 마음이 힘든 거야. 막 금전에 힘든 그런 것보다 그냥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힘들어. 외로워. 그런 거 있죠. 왜 돈이 있어도 외롭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애인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사소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진짜 큰 거야, 그 외로움 자체가. 공허함.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살아서 뭐하는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좀 되게 그동안 뭐 해왔나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그런 좀 허무하다 좀 그랬는데 상반기 때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이게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 맞잖아요. 100원으로 벌어도 예전엔 100원 벌면 100원 벌어, 이제는 100원 벌면 너무 행복하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7세 정사생은 내가 올해 이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상반기도 좋을 것 같고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을 계속 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뭔가를 도전해도 될까요? 하세요. 뭔 상관이야. 인생은 60? 70? 부터인데, 그죠? 아직 멀었잖아요.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6세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삼재잖아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또 어쨌든 내년 7이 되면은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송존도 들었다 하자. 다 들은 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든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큰 집을 이사 갈 수도 있고, 마지막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거 세 분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뒤로 갈수록 좋다. 네, 좋다. 근데 56세 원숭이신 분은 이 나온 거는 이 공무원. 어떻게 보면 퇴직할 지 몇 년 안 남았으니까는 왜 승진의 끄트머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 승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 승진, 어떻게 보면 왜 어디까지 올라가고 찍고 내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집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있잖아, 몇 개. 내 마지막인데 요거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 안 그러면은 뭐 공무원이었다가 이 정치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좋게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 뭐 교장 선생님이든 뭐 이렇게 또 좀 공무원들 좀 높은 위치에 있다가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런 것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발판.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2023년도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2023년 대박나는 띠나 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딱 찝히는 건 한 3명, 띠 한 3개 정도? 네. 한 3개 정도 찝히긴 하는데, 네. 나는 솔직히 올해 35살 무진생. 네. 무진생이 내년에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반기가 힘들었는데 하반기 내려올수록 그래도 괜찮았거든. 네. 그래서 삼재여도 그래도 복삼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괜찮고, 우리 신미생 네. 32살 네. 내년에 문서 질 일이 있겠다 그래. 좋은 문서인가요? 문서라면 좋은 거겠죠? 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애기 없는 사람이 애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취득한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그럴 수 있는 운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씩 늘어나네. 또 하나는 을묘새 토끼띠. 내년에 9수 들어와요. 9수 들어오는데도 그 9수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몸수로 치는 거나 금전으로 치는 게 좀 덜 할 것 같고, 그런 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프거나 돈으로 많이 치이거나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다. 그리고 신해생 52세예요. 네. 내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발복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해라고 그래. 이 선생님께서 지금 4개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운기가 좀 좋은 순위를 꼽자고 하면은, 운기가 제일 좋은 순위를 꽂으면 신해생, 신미생, 그 다음에 무진생, 그 다음에 을묘생. 첫 번째로 꼽힌 나이는 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운기가 제일 강하게 들어오고 운이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더 많이. 네.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솔직히 안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남자가 또 밖에서 사업을 좀 크게 펼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부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띠로만 보는 거니까 그래도 운기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 뭔가 여성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만약에 보험 일을 하신다면은 승진을 할 수 있는 운도 있을 수 있고 네. 요즘에 무슨 보험왕이니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고 봐요. 이 사실 내 나이가 이제 뽑아주셨잖아요. 네. 이 분들이 조금 더 상승하려면은 좀 부속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상승을 하려면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는 거죠. 꼭 성주운 들었을 때 성주운을 받아라가 아니고 내가 운이 조금 상승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더 큰 운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운을 받고 네. 좀 나한테 있는 애군들을 없애고 털어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돌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하반기도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이제 2023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2022년부터 발보가 한다 운기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사람은 상중하로 운기가 바뀌기도 해요. 아니면 1년 내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1, 2, 3, 4월 달까지는 완전 멘탈이야. 네. 뭐가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돼. 그랬는데 5월 달부터 갑자기 뭔가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빵 하고 터지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힘들다가 6개월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편안한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운이 확 들어왔을까? 내가 운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될 수 있는 운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잘 안 됐는데 1년, 2년 동안 너무 잘 안 됐어. 1년 반 동안 너무 잘 안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가 좀 잘 돼. 네. 그때 확 운을 받아야죠. 나이를 떠나서 청소를 하고 누가 내 부모든 형제든 우리 부모님의 형제든 그 위에 할머니의 형제든 누구든 와서 나한테 뜨작으로 놀 수 있거든. 왜 내가 운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조상님들은 알아요. 제가 돈 벌고 있구나. 알아요. 네. 그러면 막 운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꺾일 수도 있거든. 네. 그럴 때 막 치워내고 청소하고 막 운을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버리고 새로운 걸 받는 약간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안 했다면, 여태까지도 안 하고 살았다면은 하는 게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런 일들을. 그랬는데도 아, 내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도. 네. 지금이 나한테 기회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걸 일반인들도 알아요. 그때 운을 채라는 거예요. 대박띠 한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꽂히는 나이 말씀드렸고 대박띠 띠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박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생년월시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다 내년 다 2023년에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령사항인데 선생님 간단한 소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디에 계신 건가요? 여기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있어요. 천령상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좀 좋은 주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6월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운기가 좀 변하는 좀 나이들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27 정축생이 좀 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는 이랬다 저랬다 이거다라는 걸 잡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7 올해 정축생은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6, 7월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는 괜찮거든요. 이제 27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10월 달 되면 뭐 원하는 그거를 지고서 이제 쭉쭉 가는 거죠. 그것도 대박이죠, 이 사람한테는. 또 이제 갑술생 이분들은 사실상 타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대부분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의 근심은 바깥으로 잘 내보내지 않아요. 이도 저도 아닌 그렇게 맴돌다가 이제 올 7월 되면 뭔가가 뚜렷하게 잡혀요. 잡히면서 그걸로 가면서 괜찮은 삶을 살면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개생 44살 이 사람은 이제 4~4년 운이라 그닥 운이 없어요. 사실상 운이 없어서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그만둘까 말까, 또 뭐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시국이 이러니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죠. 7월부터는 문서가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해예요. 그리고 47 정사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43살 44살 조금 이제 금전이나 인간 문서 갖고 공론이 많았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들어서서 괜찮으면서 3월에 문서 잡은 사람도 있고 이제 10월달 접어들면서 그때는 진짜 대박이다, 올해 괜찮다. 왜? 2~3년 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하반기부터 나아지면 정말 대박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괜찮고, 갑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갑인생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고지식해요, 사람들이.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고 융통성도 많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자 생각이 많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만 파고 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7월부터는 잡고 가는 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7월부터 괜찮고 내년 후년까지 쭉 괜찮죠. 한 4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갑인이. 그래서 올해는 27, 30, 44살, 47, 50살 또 이 나이대가 굉장히 왕성하고 변화를 많이 가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 7월부터는 그래도 나아지니 괜찮다는 저게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이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5 나이 중에서 이 좋은 순위를 뽑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위를 제일 많이 뽑자면 27, 47이죠. 걔네들은 또 성주운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이 성주운이라는 건 조상에서 얘야 너 올해 한번 살아라고 내미는 운이에요. 이게 4년에 대한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히려는 괜찮죠. 이 성주운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받아야죠. 일반인들이 많이 이게 보편화됐어도 무속, 민속신앙, 유교 쪽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디게 받겠지만 이건 4년에 대한 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의논해서 이런 캐가 생겼네 하고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정월되면 이제 이런 신점이나 철학이나 타로나 많이 봐요. 올해 저 운 어때요? 이러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선생님께서도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성주운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받기 정말 좋은 시기는 언젠가요? 남자는 가을 성주를 받아요. 여자는 봄 성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3월이나 10월 상달에 이렇게 성주를 받으면 뭐가 틀려도 틀리죠. 그냥 뭐에 두둥겨 맞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뭐가 틀려도 틀려요. 올해 해운년이 개묘년이다 보니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 보면 또 좋은 일 있고, 또 이제 내가 뭐에 어느 길에 뭐에 두둥겨 맞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뭐가 또 갑자기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자손 없는 조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심심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7년생, 47세, 정사생, 그러니까 뱀띠죠. 학사모가 있고 학문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시죠? 비상하시죠?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하실 분 있잖아요. 뭐 정치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어디 군인이 되든 이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상승의 운이 있어서 내가 가질 수가. 그리고 이분들은 바람 앞에 촛불 큰 불이 태양의 불이 아니라 바람 앞에 약한 불이에요. 작은 불. 그러니까 항상 끊이면 바람 앞에 촛불이 언제 꺼질지 몰라 인생이. 그렇지만 항상 불을 밝히고 가면 어때? 이런 불이 등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주의 운도 있지만 바람 앞에 촛불이기 때문에 항상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인등과 불, 이 불이 항상 나한테는 있어요. 불이 꺼지면 어두워서 안 돼. 이분들은 47살 성주의 운도 있지만 꼭 촛불을 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안정을 만들어주고 또 문서 이런 거 결정 내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 47이 최고 살아는 판에 있는 삶이에요. 왜냐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안 둘 수도 없고 가정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중심적인 역할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올라서 있는 게 47이야. 그러니까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매우 활동성이 높습니다. 성주의 운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60갑자를 볼 때 47이 최고 나는 힘든 운이라고 봐. 결정이 내리기 어려운 시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결정을 잘 내려서 어떤 뚝심을 갖고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색을 입느냐? 붉은색을 입으세요. 왜냐면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내가 어떤 걸 이겨야 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붉은색과 황금색, 재물이 따라다니고 돈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색을 겸을하면 되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도장을 칠 때 빨간색 쪽이고 금전이 들어올 때는 황금색 쪽으로 선택해서 동서사방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성주의 운을 잘 받들어서 중년성주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주의 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적게라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74년생 범띠죠. 50세 갑인생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큰 나무예요. 큰 역할. 나무 중에서도 왜 있잖아요. 집을 지는 나무, 작은 나무는 어린 나무 색상이지만 큰 나무는 왜 있잖아요. 집을 짓거나 어떠한 모든 목재 필요성 있는 인재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50갑자부터 탄탄대로 모든 일이 성사가 되고 일처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도 들어와 뭐 보상이 들어와 뭘 투자했는데 돈이 들어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식이 가을부터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에 운이 들어오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지금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초록은 무슨 왜 입느냐 수업을 할 때 초록 색깔 칠판 놓죠. 왜 놓는 줄 알아요? 칠판은? 안정감 눈이 부시지 않고 피로감이 없게 꾸준히 그 사시사철 푸르는 거고요. 파란색은 사업을 뜻해요. 영업을 뜻해요. 그래서 네이비 색깔 괜찮죠. 그래서 하던 일의 활동 범위가 많이 높여져요. 되게 좋죠. 리더의 운빨이죠. 만사 형통이 되죠. 하는 일 완성된 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 결혼, 어떤 운, 사업,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내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대박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왕성의 운이 들어오니까 큰 연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주시면 좋아요. 사업등, 연등도 재수되는 등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고 형국이니까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8년 문신생 원숭이띠 노란색이 뜻하고 황금색을 뜻하고 있고 항상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면 물과 관련된 그림, 사진 나야가라 폭포 같은 웅장한 사진을 꼭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이 물이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상징의 운이 왕성의 운이죠. 그리고 올해 삼재가 들었다 할지언정 횡재운이라 금전운이 들어 있고요. 문이 열리는 운이 들어 있고요. 아까 그 그림을 집이나 사무실에 꼭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하는 일이 물 풀리듯이 술술술 쉽게 말하면 화장지가 술술 풀리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이 하다가 조금 내가 너무너무 아니다 싶다, 그 우유부단하다, 뭐 내가 생각을 좀 덜 했다 그러면 속옷에다가 하얀색을 입으세요.
우유부단하고 뭐 결정을 못 내린 분들은 이 하얀색 가방이나 옷이나 티나 백도 괜찮고요. 노란색이나 저기 황금 색깔 되는 뭐 겨자색도 괜찮고 이런 거를 입으시면 상승의 운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으로 보면 86년생 38세 병인생과 83년생 41세 개해생과 77년생 47세 정사생과 74년생 50세 갑인생과 68년 56세 무신생 이 5띠 분이 하반기 운에 못 이루었던 일들이 다 성사가 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고 하반기에 다 대박이 나길 바라고요. 요 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또 아닌 분들은 또 조심해서 넘어가는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칠성한 매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 23년 하반기에 대박 날 수 있는 나이를 딱 하나만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하나? 네. 우리가 개면연이니까 무술생 개띠. 58년 개띠 같아요? 무술생 개띠분들. 네네. 그분들이 하반기에 움직이는 기운도 있고 돈의 흐름도 좋고 탈나지 않고 뿌린 것만큼 가을 거지가 가능한. 이 무술생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월생 분들이 조금 괜찮을까요? 몇 월생이라고까지는 어렵고요. 네. 대체적으로 다 무술생들은 하반기에 좋을 거예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태어난 월이랑 상관없이 어느 것 하나는 성취해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띠랑 나이랑 태어난 생일이랑 상관없이 이게 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태어난 연주 하나만으로도 하반기에는 내가 원하는 가을 거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문서든 이동이든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취직하고 원하는 문서 정리하고 원하는 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도 잡고 문서도 잡고 하는 그런 기운. 그러니까 뭐 직장도 취직되고. 그렇죠. 근데 무술생은 직장 잡기에는 연세가 많은 나이니까 뭐 정리하고 싶었던 뭐 땅이 있었는데 큰 게 들어와서 큰 돈 받고 문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뭔가가 정리가 내가 원하는 금액을 갖고 정리가 깨끗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누군가랑 같이 어떤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뭐 새로운 사업을 투자, 사업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로 해석하시는 게 맞죠. 뭐 이런 자녀분들 중에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으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문서 잡고 돈의 흐름도 좋고 그러니까 개면연에는 하반기에는 무술생 개띠분들이 성취운이 강하게 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실 선생님께서 운기 좋을 거다 이렇게 미리 한 몇 달 전부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제 이럴 때 좀 어떠한 준비를 하면은 이 운기를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어요? 하반기에 뭐 계약 있으신 큰 계약이 있으신 분은 전반기 포기하시고 하반기로 가셔야죠. 어차피 안 될 텐데 차라리 이때 인간관계 하시고 주변 정리 조금 하시고 그래 나는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올인할란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 조금 남겨두고 그럼 반대로 전반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성취해놓고 뭔가를 만들어놔야 하반기가 편할 거고 말 그대로 하반기에는 가을 거지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올 봄여름에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지. 잘 넘길 수 있게 지혜롭게 대처 잘 해놓고 준비하셔서 하반기 때 그래 나 지금 준비됐어 요이동 할까? 라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예로 아주 편하게 이런 기운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슨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오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대. 그럼 전반기에는 가서 코드 번호 내려놓고 탐구 어느 자리에다 어떻게 할 건지 몇 평을 할 건지 가게 다른 가게도 조금 발품 팔아보고 얼마 정도 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직원이 몇 명 필요한지 알아보고 하반기 때 딱 요이동했을 때 가게 오픈을 탁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면 수월할 텐데 전반기 알아봐서 전반기 오픈하면 하반기까지는 고생하셔야 돼요. 고생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늘어났다기보다 하반기에 해야지 편하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오픈해도 하반기에 자리 잡을 거고 하반기에 오픈하되 전반기엔 발품 팔아서 고생을 하란 말이지. 수월하게 내가 시간을 언제 어떻게 쓸 거냐를 미리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이죠. 무술생 개띠가 개면연에 합들어서 하반기에 문서 있고 돈 있대. 그러면 나 가만히 팔짱 끼고 처 앉아 있을 게 아니고 그래 나 하반기에 돈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가을에 돈 벌 수 있게 지금 말고 가을에 한꺼번에 끌어당겨야 되겠구나 하고 판을 까셔야지. 맞잖아. 그럼 하반기에 돈이 조금 적게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요 나는 하반기요 하고 넘겨놓고 이렇게 인맥 관리도 조금 하고 자금 관리도 조금 알아보고 빵꾸 나지 않게 좀 단도리도 해놓고
이 하반기에 달려갈 준비를 상반기에 해야 해야죠. 그래야지 하반기가 편하죠. 우리가 왜 봄에 씨 뿌려요? 딱 하나, 발화가 잘 되거든요. 콩을 뿌리든 뭐 팥을 뿌리든 발화 온도 그래야지 싹이 날 거 아니요. 싹이 난다고 야가 막 자라면 야가 알아서 자라?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잖아.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린다는 건 발화가 잘 되게끔 약간 싹을 틔워야 되니까 그럼 여름 내 관리해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거지를 한단 말이야. 무술생 개띠가 개면연에 가을거지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거지가 편한다니까. 근데 가을에 씨 뿌려놓고 가을에 걷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발화가 잘 돼야지 열매가 잘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또 이분들이 이제 66세 66 이렇게 또 들어가서 좀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술생 개띠가 개면연이랑 천간지지가 딱 합이에요. 66이어서 합인 게 아니고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까 뭐 제2의 무슨 사업장을 확장한다든지 무슨 판을 깐다든지 확장하거나 하는 기운은 좋은 기운이란 뜻이죠. 감사합니다. 네.